혹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람의 신체, 털럭, 살갗은 전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공자의 효경 첫 구절입니다. 저는 이제 5개월 된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의지대로 손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실수로 자기 얼굴을 긁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속이 쓰립니다. 아마 제 부모님도 제가 다친다면 여전히 속상하실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내 자식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를 구하겠다며 전쟁에 참전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가 그 전쟁에서 수류탄의 오른팔을 잃고 다음 날은 박격포탄의 오른다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을 불구로 만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시 군으로 복귀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위해 싸우다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어버리고도 다시 복귀해 평생 한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겨지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2023년 10월 12일 파주 임진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 56km,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으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임진각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참담한 전쟁터이기도 했던 임진각에는 전쟁 초기 폭파되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임진강 철교, 공산군 포로였던 국군과 유엔군 12,773명이 자유를 찾아 건너왔던 자유의 다리가 있죠. 그런데 이날 임진각 보훈단지에는 2명의 참전용사 추모비가 건립됐습니다. 지난해 타계하신 고 윌리엄 웨버 대령과 고 존 싱글러브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날 추모비 건립식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했는데 그는 웨버 대령과 싱글러브 장군을 비롯한 유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씨앗을 선물했다며 이로 인해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 최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웨버 대령이 워싱턴 DC 추모의 벽을 건립한 후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생애 임무를 완수했다는 말씀을 남겼다고 들었다며 우리가 그 미션을 이어받아 한미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숭고한 희생의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축사를 마쳤는데요. 한국전쟁에는 수없이 많은 타국 젊은이들이 참전해 자신들의 목숨을 한국의 자유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 많은 참전용사 중 우리가 이 두 분을 꼭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1925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 1943년 미군에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11공수대대 소속으로 필리핀에 배속됐습니다. 종전 무렵에는 일본의 군수기지에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 강제노역자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187 공수부대 소속 육군 대위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원주전투에도 참전했습니다. 원주전투는 사실 한국을 구한 전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을 거의 다 점령했던 유엔군은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 1차 공세로 청천강 이남까지 밀렸고 제2차 공세로 38선 이남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3차 공세로 서울이 다시 공산군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택 안성을 연결하는 37도선까지 후퇴해 방어선을 구축했죠. 이 무렵 중공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중동부의 핵심인 원주 지역을 점령해 대전과 대구로 향하는 돌파구로 삼고 유엔군 사이의 동서간 연결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원주가 그야말로 핵심 승부처가 된 것이죠. 약 1개월에 걸쳐 펼쳐진 원주전투에서 뺏고 뺏기는 혈전 끝에 한국군이 대승을 거두게 됐는데 이 전투에서 웨버 대령은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2월에 강원도 원주는 영하 30도의 극한 기온을 넘나들었는데 혹산 추위에서 치러진 이 전투에서 그는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에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후송이 필요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참전 의지를 불태웠으나 3시간 뒤 적군이 쏜 박격포탄에 오른다리까지 잃고 마는데요. 미군 최고위층은 반드시 그를 살려야 한다며 후송작전을 실시해 원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후송됐습니다. 이후 1년간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그가 선택한 직업은 또다시 군인입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역에 복귀해 무려 1980년까지 복무하다 예편했죠.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전부 인공이었기 때문에 미군 중 유일하게 왼손으로 경례가 허락된 인물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한국 사랑은 예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생을 포함 미국 국민에게 잊혀진 전쟁으로 인식되던 한국전쟁의 가치와 한미동맹을 알리는데 평생을 바쳤죠.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 건립,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이름이 미군 장병과 나란히 추모의 벽에 새겨지도록 한 것도 모두 웨버 대령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웨버 대령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이 고 싱글러브 장군입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940년대 중반 돌연 UCLA를 중퇴한 20대 초반의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했다는 철의 삼각지구 기마지구 전투에서 대대장으로 부대를 이끌고 중공군에 맞섰죠. 베트남 전쟁까지 지속적으로 참전한 그는 유엔사 및 주한미군 참모장으로 진급했는데 그는 한국을 지키려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강제 퇴역을 통보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1977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32,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그는 즉각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하극상을 저질렀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절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육군과 해군 그리고 소집명령을 받은 각주 민병대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든 미국 국적의 군인은 미 대통령을 최고 상관으로 모시게 되어 있지만 싱글러브 장군은 대통령의 정면으로 바라는 발언을 내놨죠. 그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카터가 제안한 감축은 1950년 이전 미군을 감축했던 것처럼 전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당시 필립 하비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특사로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뤄졌는데 이를 전해들은 카터가 불같은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즉시 백악관으로 불러 발언 경위를 추궁했죠. 30분간 이어진 카터와의 면담에서 그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2-3년 전의 낡은 정보의 근거에 취해진 것이다. 현재 북한군은 그때보다 훨씬 강하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는데 1년 뒤 결국 그는 강제퇴역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맙니다. 이성 장군 2차 세계대전 참전, 한국전쟁 참전, 베트남 전쟁 참전까지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사성 장군까지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다 커리어를 마감하게 된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한 한국인 기자가 그때 가만히 있었거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다면 별 몇 개를 더 달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위로하자 그는 내 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한국인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이상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한 점의 후회도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후에 카터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당시 한국은 경제력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싱글러브 장군은 그렇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위험한 도박으로 봤습니다. 만약 당시 미군을 철수했다면 분명히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반도로 쳐들어왔을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이 노력한다는 점이 괜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진심인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모비 건립 축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추모비 건립 사업은 SK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종의 한미 우호 증진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SK의 이러한 활동은 벌써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SK의 이러한 행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국을 위해 싸워준 두 참전 용사를 위해 추모비를 건립해주는 것은 대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웨버 대령이 원주 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고 재활에 한창이던 1953년 28살 청년 최종건 SK 창업주는 단시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진 성경직물 공장 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공장에 애착이 컸던 그는 벽돌 한 장, 나사못 하나, 자갈까지 소중히 추려 모아 직기 15대와 공장, 기숙사를 복원했죠. 이것이 한국 재계서열 2위 SK그룹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SK그룹이야 건설, 화학, 에너지부터 반도체, 통신, 전기차 배터리 등등 수없이 많은 최첨단 산업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이지만 그 시작은 작은 직물회사였습니다. 형 최종건이 1973년 폐암으로 별세하면서 회사를 이어받은 최종현 선대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인재 양성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한국 학생들이 미국 유수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를 위해 1974년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이를 이어받아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에 앞장서고 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도 격없이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그가 미국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바이든은 땡큐 토니, 땡큐라며 최 회장의 영문명을 부르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죠.
최태원 회장은 평소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 SK와 같은 기업이 태동하고 한국이 10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로만 하는 감사함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추모비 건립을 후원하는 등 행동으로 실천해왔습니다. 지난해 타기한 웨버 대령은 죽기 직전까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의 이름을 새겨 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 높이 1m, 둘레 50m의 화강한 벽면에 미군 36,634명, 카투사 7,174명의 참전용사 이름을 각인해 영원히 기억하고 한미동맹의 우호증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SK는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국내 기업 최초로 100만 달러를 흔쾌히 기부해 작년 7월 29일 드디어 추모의 벽이 완성됐습니다. 파주 임진각 추모비 건립 사업은 한미 양국 장병들의 보훈과 한미동맹 강화에 힘쓰는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이 추진해 왔는데 SK가 올해 초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제작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단 미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SK그룹처럼 더 많은 기업들이 참전용사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SK그룹의 행보를 적극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